귀로 듣는 감성 에세이,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과자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글은 시도 작가님의 부드럽고 달고 말랑한 직업입니다. 오랫동안 과자를 만들어 온 작가는 말합니다. 쓴맛과 신맛이 들어가야 진짜 깊은 단맛이 완성된다고요. 그런 깨달음이 담긴 글 속에서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감동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백할 것이 있다. 나는 사실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과자 만드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솔직히 터놓자면 그렇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내가 운영하는 베이킹 수업에서는 자주 이 사실을 고백했었다. 마음씨 좋은 수강생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갈 때쯤 그날 완성한 과자들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높은 확률로 나에게도 과자를 나누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 같이 고생하며 만들었으니 선생님도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나 따뜻한 마음이라니. 하지만 거의 매번 정중히 거절한다. 양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딱히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 사실 제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그러면 마치 반전소설의 결말을 알아버린 것처럼 희둥그레 놀라신다. 시식 시간이라는 건 3-4시간 동안 계속해서 단 것들을 만지고 섞고 반죽한 다음 오븐 속에서 과자가 구워지면에는 달큰한 공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왜 과자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지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과자점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선옥은 허튼 짓을 한다고 했다. 미술 입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쎄빠지게 공부시켜놨더니 겨우 취직한 인테리어 회사를 1년도 채 안 되어 그만두고 나온 딸에게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느냐고. 네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었으면 벌써부터 집에 오븐이며 작업대며 맨날 밀가루와 설탕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야 했다면서. 그런 말을 듣고도 딱히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단 것을 좋아해서 과자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 26의 나는 회사엔 죽어도 다니기 싫었고 평생 혼자서 일하고 싶었고 다행히 손재주는 타고나서 손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고른 것뿐이었다. 별 생각 없이. 선옥은 이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미 알고 있어서 당신의 딸은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 어떻게든 딸의 생각을 바꾸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겠지만 결국 나는 그 허튼 짓이란 걸 했다. 선옥은 60년을 살았고 현명한 여성이어서 그녀의 말은 대체로 맞았다. 그런데 선옥의 딸인 나는 아직 덜 살았고 덜 현명해서 그런지 늘 직접 겪고 난 뒤에야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
선옥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이후로 딱히 반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하루에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면서 갈려나가는 몸, 들쭉날쭉하는 매출 때문에 불안해지는 가게, 예상치 못한 손님들과의 갈등과 같은 것으로 뒤섞인 지시였지만 그것이 정말로 허튼 것이었냐고 묻는다면 지금의 나로서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 별 생각 없이 과자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했던 것처럼 별 생각 없이 글 쓰는 사람도 되어보자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부분 과자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과자를 만들다 울었던 이야기, 웃었던 이야기, 신기했던 이야기, 나에게 과자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과 내가 만든 과자를 사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과자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 과자를 만드는 사람을 딸로 둔 사람의 이야기, 또 과자 만드는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산책하고 늙어가는 강아지의 이야기, 또 과자 이야기, 과자 이야기. 26의 나보다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이를 9살이나 더 먹어서일 수도 있지만 과자 만드는 사람으로 9년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그간의 시간이 허튼 짓이라곤 할 수 없을 테니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과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를 좋아했다. 한 해를 무사히 살아낸 기분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케이크에 초를 붙이나 보다. 그러다 보니 과자점의 크리스마스는 꽤나 중요한 날이 된다. 무사히 살아낸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가장 많은 케이크가 팔리는 날이라서다. 그래서 많은 과자점에서 부랴부랴 연말 분위기를 내려고 12월이 되기도 전에 트리를 꺼내 장식하고 캐롤을 틀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과자점 사장이라면 2배로 좋은 날이 된 것 아닌가 싶겠지만은 반대로 과자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본디 크리스마스는 가족, 연인들과 평소보다 다소 화려한 음식들로 테이블을 채우는 날이 아니던가. 그 테이블 가운데에 놓일 케이크를 준비해야 하는 파티시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고난인지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딸기를 들 수 있다. 크리스마스 하면 딸기 생크림 케이크는 국룰인지 12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딸기 수요는 공급의 법칙에 따라 크리스마스 전날 가장 비싸진다. 그도 그럴 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몇 주 전부터 주문을 받아두기 때문에 딸기 값이 예상보다 비싸다고 받은 주문을 취소하거나 추가로 돈을 받을 수도 없다. 게다가 딸기 가격은 당일 새벽 도매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을 미리 알고 수량을 조절할 수도 없다. 그냥 과일 가게 아저씨가 부르는 게 값이 된다. 그래서 주문을 받을 때부터 딸기 가격이 이 정도 되겠지 생각하고 주문을 받긴 하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비싸면 곤란한 상황이 된다. 사실 거의 매년 딸기 값은 내 예상보다 비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뭔가 늘 억울해진다. 과자점 사장으로 크리스마스를 9번이나 보냈는데도 가격 예상 실력은 왜 하나도 늘지를 않는 건지
아무래도 부자가 될 사람은 아닌가 보다. 딸기는 비싸도 어쨌든 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두 번째 고난이 생긴다. 생크림이 아예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깡그리 구매해 가서 그렇다는데 진짜인지는 작은 영세업자는 알 길이 없다. 유통기한도 짧은 생크림을 미리 쟁여둘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생크림이 부족해 납품해 주시는 사장님께 애걸복걸하는 게 일상이 된다. 그래도 부족한 건 매 한 가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4~5배의 비싼 가격에 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여담이지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되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생크림들은 다 어디에서 있었던 걸까? 이렇게 재료 준비부터 힘이 드는데 밀려드는 주문에 며칠 동안 꼼짝없이 몸과 시간을 갈아 넣으며 케이크를 만들다 보면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건지 반쯤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꼭 내 직업이 과자 만드는 사람이라서 많은 케이크를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나는 그 이유를 감히 어머니의 마음에 빗대어 보고 싶다. 어머니들은 첫째 아이가 겨우겨우 제 몫을 하기 시작할 때쯤이 되면 알 수 없이 기쁘고 벅찬 기억만이 남아 임신과 출산 등 그간의 힘든 시간은 모두 잊고 둘째를 하나 더 낳아볼까 생각하게 된다고 하던데 나 또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쇼케이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들을 보면 하나하나 모두 내 새끼 같아 그간의 고통은 사라지고 보고만 있어도 예쁘고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운 날씨를 뚫고 예약한 케이크를 찾으러 오신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을 읽는 것은 붙잡아 둘 수 없어 아쉬울 정도의 즐거움이며 맛있게 먹었다는 후기를 받을 때면 집집마다 도착한 케이크가 제 몫의 역할을 잘해준 것 같아 자랑스러운 마음까지 든다. 물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과 하룻밤이면 사라질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무게가 다른 이야기겠지만 어쩐지 나는 아이를 낳으면 행복이 지붕을 뚫고 온다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올해도 12월이 되면 트리 장식을 시작으로 또다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준비하게 되겠지. 모르면 모를까 얼마나 힘들지 이미 알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충만한 보람과 기쁨을 놓을 수도 없는 애증의 마음으로. 낮에 뜨거운 열기는 가시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늦여름의 오후였다. 손님들이 파도처럼 막 몰아쳐 오는 오전 시간을 보낸 뒤의 오후는 거짓말처럼 잔잔하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내일의 해가 뜨기 때문에 과자를 만드는 사람은 여느 날처럼 다음날 매장에서 판매할 과자들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작은 과자점이기 때문에 보통 한 가지 맛 케이크를 여러 개씩 굽진 않는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넉넉하게 굽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홀케이크 예약 주문이 있었고 마침 샤인머스켓의 가격이 좋아서 충분히 사두었고 나의 체력도 어쩐 일로 조금은 넉넉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겸사겸사 매장에서 조각으로 판매할 샤인머스켓 케이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사람들은 알까 모르겠지만
케이크는 만든 당일에 먹는 것보다 다음 날 먹어야 더 맛있다. 오븐 속에서 뜨겁게 구워지느라 수분을 빼앗긴 케이크 시트를 촉촉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트 사이사이에 달큰한 시럽을 바르고 향긋한 리큐르를 넣어 휘핑한 생크림과 계절 과일을 켜켜이 넣어 완성하면 그제서야 맛과 향을 머금은 수분이 케이크 시트로 조금씩 옮겨간다. 그러면 따로 놀던 크림과 시트가 다음 날이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입속에서 섞이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을 알고 있는 나는 쇼케이스 안에 아직 미완성인 케이크를 넣어둔다. 시간이 케이크를 완성시켜 주길 기다리면서. 보통 다음날 판매할 과자들의 밑준비를 마친 시간 즈음이 되면 대충 매장 영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한 남자 손님이 오셨다. 사실 조그마한 과자점에서는 준비되는 메뉴들이 그날그날 사장 마음대로 바뀐다. 어느 날은 재료가 부족해서, 어느 날은 체력이 소진돼서,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자점에 오시는 손님들은 가게 SNS 계정을 잘 보고 계시다가 원하는 메뉴가 나왔다 하면 불어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이기적인 영업 방침일 수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심에 감사하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진을 들이밀며 이거 있나요? 하실 줄이야. 손에 들린 휴대폰 속 사진을 들여다보니 마침 방금 만들어 두었던 미완의 샤인머스켓 케이크였다. 이걸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선뜻 드리겠다고는 하지 못하고 내일 판매하려고 만든 게 있긴 한데 하면서 말을 흐렸다. 과자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100점짜리가 아닌 한 80점쯤 되는 케이크를 냉큼 판매하기에도 그렇고 또 있는 걸 딱 잘라 없다고 거절하기에도 미안한 오묘한 마음이었다. 남자 손님은 있긴 한데 라는 말을 낚아채듯 와이프가 먹고 싶어 한다. 저번에 사갔던 레밍턴 케이크도 무척이나 좋아했다며 망설이는 나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오늘 먹지 않고 꼭 내일 먹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낸 뒤에야 숙성 중이던 케이크를 잘라 포장을 해드렸다. 아내에게 칭찬받겠다며 즐겁게 돌아서는 뒷모습에 나도 슬며시 기분이 좋아졌다. 과자를 사는 이유는 본인이 즐거이 먹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이처럼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다. 나 또한 그런 이유로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으니 그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 잘 안다. 선물용으로 과자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괜히 그 책임감이 더 막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과자가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바뀌는 느낌이랄까. 좋아하는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은 가장 본질적인 사랑에 가까운 마음인 것 같다. 만나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그러면 과자 만드는 사람은 그저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된다. 가게 일을 마무리한 뒤 SNS에 내일의 메뉴를 업로드하는 와중 알람이 울렸다. 잠시 당황했지만 킬킬거리며 웃고 말았다. 방금 전 판매했던 내일 먹기로 약속했던 그 샤인머스켓 케이크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약속은 아무래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지만 사진에 하트 스티커가 가득 붙어 있는 걸 보니 약간 부족했을 맛 정도는 이미 사랑으로 채워진 듯하다.
우리 가게에서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9년 동안 꽤 자주 들었던 단어는 바로 안단 디저트이다. 본래 디저트의 본질은 단 것인데 달아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후식. 그런데 왜 자꾸 손님들은 달지 않은 디저트를 찾을까? 초보 사장님일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워서 허둥지둥 진열된 제품들 중 최대한 단맛이 적은 제품들로 골라드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력이 쌓인 사장님이라서 안단 디저트 추천 요청을 들으면 디저트는 원래 달지요.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왜 디저트 가게에서 손님들이 자꾸 달지 않은 것을 찾는지 궁금했다. 다들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걸까? 했는데 이제는 안다. 사실은 다들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조금 더 우겨보자면 사람들이 자꾸 매운 것을 먹는 이유도 실은 단 걸 더 달게 먹고 싶어서일 거다. 혀가 아릴 정도의 매운 음식을 먹은 뒤에 달달한 디저트를 입에 넣으면 단맛을 더 오밀조밀하게 느낄 수 있어서라고. 이제는 솔직히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사실은 그냥 해본 소리고 단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개인의 취향임을 안다. 하지만 맵고 쓴 것을 먹은 뒤에 혹은 너무 우울하거나 화가 나는 일을 맞닥뜨린 뒤에 종종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단 것을 찾는다. 심지어 좋은 일을 더 좋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 것을 준비하기도 한다. 말하고 싶은 것은 단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디저트 카페를 차리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로망처럼 작고 소박한 디저트 가게의 사장님으로 벌써 9년째 살고 있다. 잔잔하고 행복했느냐고 물으면 글쎄, 그렇지만은 않았다. 타고나기를 여유롭게 태어나서 하루에 케이크가 몇 개나 팔렸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면 좋았겠다만 아쉽게도 나는 매달 나를 평가하는 숫자 앞에서 슬퍼했다. 바쁠 때도 바쁘지 않을 때에도 그 나름의 이유로 불안해했다. 새벽 일찍 눈을 뜨자마자 몸을 움직이는 것은 너무 춥고 힘들었고 때를 놓치면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러다 나자빠지면 몇 날 며칠을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질투와 자괴감, 죄책감 같은 뒤틀린 감정들과 뭉개지곤 했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자를 구워야 하는 이유들이 필요했다. 언제는 나에게서, 과자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서, 또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에게서 그것을 찾아왔다. 사실 지금도 명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다. 누군가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에 내가 일조하고 싶은 욕심 때문일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손님들이 자꾸만 달지 않은 디저트를 찾아도 단 디저트들을 만드나 보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한다. 손님들은 달면 달다고 하는데 안 달면 맛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달게 만들어야 해요.
과자를 만들듯 우리의 하루하루도 다양한 맛으로 채워집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쌉싸름한 순간들이 쌓여 비로소 깊은 삶의 풍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역시 당신 마음에 부드럽고 달고 말랑하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